묵묵히 걸어갈래요. 지방에 사는 청년에게. 저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이 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조금 각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4살 청년입니다. 지독한 가난이 싫어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선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발전 없는 인생이 될 것 같아 여쭙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내준 글만으로는 제가 뭐라 답하기는 힘듭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지, 순수하게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지, 생계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취직은 왜 안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살짝 애매합니다. 지방에 사는 것은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대도시가 좀 더 할 일이 많죠. 반면에 지방은 그만큼 생활비가 적게 들 겁니다. 만날 사람이 적다는 장점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돈을 모으고 있나요? 생계형이라도 모을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1년에 단돈 100만 원이라도 모아야 합니다. 제가 임대를 놓을 때 젊은 임차인을 자주 만나는데 1년간 100만 원도 못 모으는 걸 자주 봤습니다. 돈이 없어 그런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돈을 모으는 습관이 들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쉽게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지출을 통제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이런 습관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버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곳에 취직할지 고민해야겠죠. 미래를 위해 몇 년 정도 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군대를 다녀오기 전이라면 돈을 모으세요. 만약 군대를 다녀왔다면 직업을 가져야 하고요.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가 일용직 같은 것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충분히 돈이 되죠. 저는 20대 때 새벽처럼 일어나 일용직을 해봤는데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돈은 꽤 됩니다. 지방이라 그런 일자리가 적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건 책을 읽는 겁니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절박하다면 근처 도서관에 가세요. 경제 경영 코너에 꽂혀 있는 쉬운 책을 골라 읽으세요. 그런 책은 이틀에 한 권씩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렇게 책을 읽으면 400권에서 500권 정도는 읽을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이 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해보세요. 아직 30세 전이니 혹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여유는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꼰대스럽지만 나이 먹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네요. 지방이라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버티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벌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괜찮은 직업이 있다면 비용이 적게 들어 생활하기는 더 좋겠죠. 만약 이게 힘들다면 대도시로 옮기세요. 일할 기회가 훨씬 많은 곳이니 말이죠. 다만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건 각오하세요. 열심히 벌어도 쓰는 돈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평생 일할 수 있는 밑바탕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몇 년 일하다 보면 평생은커녕 생각보다 빨리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평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틀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면 분명히 몇 년 후에는 지금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게 자산이든 내면의 힘이든 말이죠. 정말 절박하다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여유롭게 사흘에 한 권씩 읽으세요. 읽다 보면 며칠씩 걸리는 책도 수월해집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뭘 준비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만으로도 먹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아직 젊으니 20년 정도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려는 의지로 매일을 보내셨겠죠.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음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저축하며 목돈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요. 그러면서 꾸준히 책을 읽고 준비하세요. 막상 해보면 어려운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엄청나게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견딘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런 인내의 시간 없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면 되는 것 아닐까요? 소득과 자산. 소득과 자산, 둘 다 무척 중요합니다. 딱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순서는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자산은 든든합니다. 소득은 풍요롭게 합니다. 자산은 뭔가 아쉽습니다. 소득은 어딘지 아쉽습니다. 자산만 늘리면 궁핍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100채 있는데도 망하는 이유입니다. 현금 흐름이 없을 때 경색이 생기면 나타납니다. 부자인 것 같은데도 여유롭지 못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는 분들은 소득이 높습니다. 단, 소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문제입니다. 소득은 대부분 내가 일해서 얻는 것이니 말이죠. 될 수 있는 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을 높여야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소득만 높은 사람들은 지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소득이 높으니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무한정으로 생길 수 없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다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가서 자산이 없음을 후회해도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난 지출을 갑자기 줄이기도 쉽지 않고요. 소득을 올리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점차적으로 자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산 자체로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의 효과라는 게 있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기분이 좋아질 뿐이죠. 자산이 있어야 가격이 오르면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반대 효과가 생기기도 하지만요. 자산 자체는 매도하지 않는 한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보유 자산이 100억이라도 팔아야만 돈이 된다는 말이죠. 이 둘을 합치는 것이 바로 핵심이죠. 즉, 자산에서 소득이 나와야 합니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진정으로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자산만 있으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 자연스럽게 진화합니다. 먼저 소득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높아진 소득으로 자산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소득이 나오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 가야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만 높으면 모래 위에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만 많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에서 소득이 나오는 단계까지 꼭 가도록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단계는 어디인가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의 4부 묵묵히 걸어갈래요에서 지방에 사는 20대 청년의 사연과 솔루션을 읽어드렸습니다. 미소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에 소득만 높으면 모래 위에 성이 될 수 있다. 자산만 있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 자산에서 소득이 나오는 단계까지 꼭 가도록 하자. 이 부분에 완전 공감합니다. 앞의 영상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은 10년이면 가능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현금 흐름이 없으면 자산이 많아도 궁색해집니다. 그래서 부자의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의 비중을 처음에는 높였다가 다시 낮추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자리는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을 늘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부동산 종목에서도 변화를 시도하게 되지요. 지방에 사는 청년의 사연과 핑크팬더님의 답변을 곱씹어 들어보시고 자신만의 솔루션을 찾아보세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